똑같거나 비슷한 문화를 오랫동안 같이 공유해온 나라들은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도 젓가락 문화라는 공통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한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젓가락질에 대한 발언을 했고 결국 둘이 대결해 주변에 있던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손으로 하는 셈이라고 정밀한 작업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손으로 하는 세심한 수술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또 운동에서도 양궁이나 골프 등 손으로 하는 종목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를 젓가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이 쇠젓가락질은 손가락은 물론 손바닥, 손목, 팔꿈치 등 팔대 부분의 관절과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뇌를 자극한다는 말도 있죠. 따라서 무거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을 주고 손의 근육이 발달해 손으로 하는 세밀한 작업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금 과장 아닌 과장을 붙이면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면 뇌가 발달하여 6세까지 종합적인 사고와 인간성, 도덕성 등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젓가락질 교육이며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이가 커서는 머리가 더 좋고 사교성 및 인간성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며 밥상 예절에서 빠질 수 없는 젓가락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배려 등을 자동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구에서 한국인이 IQ가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쇠젓가락질이 원인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젓가락을 오래전부터 사용했는데요. 다만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과 다르게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으며 한국만 쇠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죠. 분명 나무보다 쇠로 만든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생적으로도 좋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유리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이 나무를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쇠를 다루는 기술력이 한국보다 안 좋았으며 한국이 당시 경제력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한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젓가락질을 지적했고 결국 대결을 하게 됐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외국인이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한국인 친구와 중국인 친구가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들은 친하지만 때때로 아주 나쁜 사이가 되거든. 특히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싸우더라고. 그리고 2일 전에도 또 문화로 인해 싸웠어. 그래서 내가 해답을 내려줬지. 둘이 계속 말싸움하지 말고 누가 더 뛰어난지 결과를 가려보라고 말이야. 그들이 이번에 싸운 주제는 젓가락질로 밥을 먹고 있는데 한국인의 젓가락질을 보고 중국인이 너는 젓가락질 방법이 잘못되었다. 원조인 중국의 사람으로서 알려줄게 라고 먼저 도발했고 그 말을 들은 한국인은 손에 힘이 없어서 나무 젓가락으로만 먹던 중국인인데 내 쇠젓가락 들면 부들부들 떨어서 아무것도 못 짚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쳤다. 저번에는 무술로 말싸움을 하더니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길래 나는 중간에서 그럼 둘이 대결해보길 건의했지. 그러자 두 사람 다 흔쾌히 허락했고 우리는 2개의 접시와 병아리콩을 준비했어. 내가 만든 두 사람의 대결 방법은 간단해. 서로의 접시에 더 많은 병아리콩을 옮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공정성을 위해서 서로 잘 맞는 젓가락을 선택했고 한국인은 쇠젓가락을, 중국인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어. 그렇게 대결을 시작했는데 나는 솔직히 매우 박빙의 대결을 기대했거든. 그런데 김 빠지게 1분 만에 결과가 나와버렸어. 그리고 과정도 치열하지 않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냈다. 승리는 중국인이야.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접시에 쌓여있는 병아리콩을 보고 화가 났는지 자신의 접시에 담긴 병아리콩을 한국인 접시에 부어버렸거든. 사실 진짜 승리자는 한국인이야.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완벽한 승리였어. 하지만 중국인 친구는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는지 다시 하자고 조르거나 다른 걸로 대결하자고 말하더라. 쇠젓가락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이 너무 유리한 경기라는 게 이유였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 깔끔한 결과야.
분명 중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 젓가락을 사용할 테니까 서로 익숙한 것으로 대결했고 애초에 시작 전에 서로 합의를 한 상태였으니까 이번 대결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두 친구 중에서는 한국인이 젓가락질을 훨씬 더 잘하며 그 친구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과 젓가락질 대결에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 중국, 일본 젓가락과 관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글을 보고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조금 다쳤던 내 한국인 친구는 한동안 젓가락질을 하지 못해 굶어 죽을 거라며 매우 슬퍼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포크라는 도구를 알려줬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며 중국 젓가락이 가장 길어서 불편했어. 중국 젓가락이 가장 긴 이유는 그들은 원형 테이블에 음식을 깔아두고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한 이기심에 길어진 거야. 정말 쓸데없지만 긴장감 넘치는 대결이군. 나는 뺨 때리기 같은 한심한 대결을 정말 좋아해. 그 작은 병아리 콩을 젓가락을 집을 만큼 중국 사람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과는 정해진 대결이었어. 차라리 영화에서처럼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거나 다른 대결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 그건 한국인에게 너무 불리한 대결이야. 중국 영화를 보면 중국인들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 것으로 젓가락질 연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음식을 먹는 도구로 파리를 왜 잡는 거야 대체? 아마 그들이라면 시식하기 위한 거겠지? 왜냐하면 파리의 기원은 중국이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중국의 것이고 파리 또한 마찬가지니 그 파리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포크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들이 너무 부럽다. 나는 두 사람의 대결을 직접 보고 싶어. 특히 보고 싶은 것은 결과가 정해졌을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궁금해. 내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젓가락질 방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 그걸로 보아 다른 문화라고 봐야겠지? 나는 솔직히 두 나라 중에서 어디가 이길지는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만약 한국이 이겼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예상할 수 있었고 역시 그는 내 예상대로 행동하네. 애초에 그들은 공정함과 인정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나는 한국에서 쇠젓가락을 한 달 정도 사용하기 전까지는 나무젓가락이 가벼워서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무게에 익숙해지니까 쇠젓가락을 더 선호하고 있어. 더 위생적이고 안정감이 있거든. 젓가락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한 것이고 쇠젓가락도 중국에서 먼저 만든 거겠지? 나는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돼. 한국은 옛날에 철을 잘 다뤘다고 한다.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많은 유물이 발견됐지. 세계에서도 높은 기술을 가졌어. 나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중국과 일본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왜 유독 한국만 쇠젓가락을 선호하고 사용했는지 말이야. 한국은 김치를 주로 먹다 보니 젓가락의 냄새가 배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젓가락을 쇠로 만들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았나 봐.